네, 3부는 우리 국민의힘의 빅마우스로서 뭐 생각하는 지성으로서 지금까지 이남권 의원님이 조용하신 이남권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던 몇 개의 사안들 첫 번째 시작은 백통신원일 거고 두 번째가 차 없는 거리 세 번째가 집단 확률성 논란 또 뭐 있죠? 글쎄요, 이건 뭐 노정의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은 많이 했고요. 인사 문제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게 이제 먼저 인사 문제부터 한번 다룰까요? 뭐 인사 문제라면 이거는 보이지 않는 채점이 안 되는 영역이라서 이건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부분, 또 도정이 평가하는 부분, 이제 도민들이 평가하는 부분이 틀릴 겁니다. 도민들이 평가하는 부분은 내밀하게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도민들은 인사 부분에 대해서 그다지 많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도의회에 있으면서 좀 더 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에서 보면 글쎄 인사가 잘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서귀포 출신들이 그나마 많이 들어온 건 좋은데 하필 또 서귀포의 모 고등학교에 집중되어 있는 그렇죠. 엘수고, 서귀고, 남원, 그다음에 오시 뭐 이런 거에 집중돼 있는 거기에 또 사모님도 인맥까지도 포함돼서 이런 게 과거 원희룡 도정에서 약간 정책적으로 단계별로 인사가 이루어졌다면 지금 오영훈 도정에서는 다시 옛날 우금민, 김태환 도정 시절에 줄세우기의 이 느낌이 좀 드는 이게 명확하게 이게 뭐 사안 가지고 이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시장 인사를 보더라도 우승문 시장, 뭐 김학래 시장을 떠나서 시장은 뭐 어차피 얼굴 마담 역할이니까 부시장 역할을 보더라도 여기 김원칠 부시장, 여기 현원동 부시장인데 두 분 다 서귀포 출신이에요. 과거 제주시에 서귀포 출신이 부시장의 할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물론 현원동 부시장이 제주시에서 공부도 하고 이거 이제 제가 이 지역적인 거를 좀 부각시키는 거라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런 거는 이제 제주시가 약간 역차별 받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게 꼭 제주시 출신이 부시장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적재적소에 인사 배치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귀포 출신들이 좀 과하게 좀 대우를 받는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 사회에 공공연하게 나오는 얘기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사기를 저하시키고 전체적인 도정의 활력을 좀 저하시키는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인사 문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일 먼저 백통신원 정말 이건 전국적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묻혔습니다. 그러니까 백통신원은 글쎄 예전 그때 KBS 이거는 제 유튜브 맞습니까? 근데 MBC 단독 보도가 좀 더 내밀하게 끝까지 그분들이 하는 행동을 끝까지 취재를 했다면 아주 큰 이슈가 됐겠죠. 근데 아쉽긴 했습니다. 그 과정에 누군가 이제 미리 이제 사전 정보가 좀 들어가서 근데 저는 그래요. 그 이제 해명하는 과정에서 갈 수는 있어요. 우리가 관광 개발을 하는 사업자를 만날 수도 있고 지사 입장에서 민원을 들을 수도 있는데 그 해명하는 과정에서 약간 도민들을 무시하는 듯한의 해명. 근데 솔직히 난 지금도 기억하는데 좀 황당한 게 황당한 답변이 제가 고향이 남원이니까 지나가다가 저게 뭔지 몰라서 갔다. 그런데 갔는데 공무원들이 10몇 명씩 따랐다. 이게 말이 돼? 해명이 된가요? 그런 해명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그때 공보관이었던 여천수 공보관이 기자들을 대하는 태도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그때부터 약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여청수 당시 공보관은 지금도 현직 기자인 줄 알아요? 그건 아주 못된 생각이죠. 그건 잘 모르겠고 하여간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이분들이 도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딱 이 정도구나. 도백이 됐으면 좀 더 행동 하나에 좀 이게 조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구나. 이제 그런 게 이제 청도라는 이 지역이 또 부각이 되는 백통신원이 청도에 있는 거고 지금 칭다운 노선도 청도고. 그러니까 그게 확실히 뭐 우리가 증거가 없어버리니까 말하는데 의혹은 계속 불거지고 계속 불거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영훈 도정이 있으면서 지방외교라는 명목으로 외국을 상당히 많이 나갔어요. 저도 뭐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도 봤지만 외국을 상당히 많이 나가서 근데 외국을 많이 나가는 대신 중앙을 많이 안 나가는
그런 거죠. 여기 골목대장은 했는데 중앙에 가서 뭔가 우리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이번에 뭐 문대림 의원도 이번 그 포럼에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산철에 다른 지역 공무원들은 다 올라와서 국회의원들하고 로비를 하는데 제주도지사는 안 보이더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는 이게 제주도지사가 마케팅도 해야 되고 영업사원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골목대장 하면서 밑에 쫄병 부리듯이 모든 사람을 부린다면 이건 제주도가 그렇게 활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회 출입 제가 몇 번 해봤는데 국회 출입해서 국회의원실 가봤는데 오영훈 지사를 기억하는 보좌관이 별로 없어요. 그런가? 그 정도. 그건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행정체제 개편 부분도 약간 시기적인 게 있어요. 뭐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도민들이 전부 다 원하는 일이라고 하긴 하는데 물론 뭐그 과정에서도 도민들의 약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무지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정교함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행정체제 개편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권 시절에 약간의 브레이크가 걸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도 왔을 때 야 이거는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했을 때 그때 스톱을 하고 다른 일을 진행을 했더라면 좀 더 제주도의 발전 동력이 좀 남아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없었다는 점. 그리고 뭐 계속 너 얘기하면 하루 종일 얘기할 것 같은데 행사 위주의 이런 부분은 진짜로 그건 지적하고 싶어요. 참는 거니 저 진짜 도민 호응이 없는데도 자기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뭐 이벤트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 차라리 탑동이나 관덕정 그쪽이면 더 좋을 건데. 1회 때는 거기에 있으니까 호응도 좋았고 그래서 제가 행정 사무감사 때인가요? 우리 위원회 회의 때인가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차라리 여기 해라. 여기하고 그쪽에 조그만 가게들이 많으니까 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라. 그런데 이제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뭐 원래 다행히 이제는 예산이 없고 이제 안 한다 그러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디 가서 이제 오영훈 지사가 축사를 많이 하잖아요. 축사, 기념사 뭐 이런 걸 하는데 제가 작년 4.3 때 기억이 나요. 4.3 때 기억이 납니다. 4.3 때 그 4.3의 엄중한 제삿집에서 자기 자랑을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 묘역 앞에서 거기서 우주산업을 얘기하고 UAM을 얘기하고 이건 참 어떤 게 공부하시는 늘 얘기했어요. 당신네 그걸 하지 말라. 가서 그 자기에 맞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도 또 오지사 자랑을 해야 되겠나. 뭐 자랑이라고 할 게 아니라 뭐 자랑도 잘한 게 자랑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까 비전만 계속 얘기하는 건 이건 좀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요즘 한참 얘기하는 서울시 주차장 얘기도 이것도 과연 양문형 버스 구입 문제까지 곁들여지면서 과연 이 예산을 이쪽에 투입하는 게 과연 맞느냐. 우리 도의에서도 늘 하는 얘기지만 얘기만 하고 이게 일로 반영이 안 되는 이런 느낌. 그러니까 여기서는 너넨 얘기해라. 우리 이거 뭐 내 도지사가 하는 일인데 해라. 우리 그런 것도 있어요. 도의원들이 뭔가 정책 제안을 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려. 그리고 이거 아주 이제 도지사가 한마디 얘기하잖아요. 그럼 오전에 얘기하고 오후에 얘기해야 돼. 이런 이게 제왕적 도지사의 약간의 문제점이기도 한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칭다오 노선을 얘기하게 되는데 칭다오 노선은 아마 오영훈 도정이 이제 가장 실패작이 되지 않을까. 이거는 다른 거는 이제 뭐 수치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수치로 나타나지 않아요. 칭다오는 이제 수치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수치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제주의 무역 환경, 경제 환경상 수입 물품이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수출 물량도 많지만 그렇죠. 고스란히 중국 선사의 손실보전금이라는 명목으로 갖다 주는 거. 범인의 혈세가 200억 최대 250억. 그렇죠. 근데 뭐 여러 가지 예산도 깎고 했지만 깎아도 어차피 손실 생기면 우리가 줘야 되는 협약을 맺은 상황이기 때문에 불공정이가 아닙니까? 그렇죠. 불공정하다는 얘기도 제가 뭐 도정지리에서 하고 했었는데 그런 과정들도 좀 더 내밀하게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원인도 살펴보고 이 원인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결과를 갖다 놓고 원인 문제를 여기 갖다 맞추려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죠. 원희룡 도정 때도 약간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의회하고 해결할 생각이 있었는데 오영훈 도정은 던져놓고
우에서 알아서 하라. 뭐 이런 게 굉장히 태반 같아요. 그런 측면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오영훈도정이 아마 이제 3, 4월 달 한참 당신의 경선이 불거질 때 그때 이제 물동량이 사람들 각인이 될 거 아니에요. 한 컨테이너당 뭐 이 하루에 200컨테이너 정도가 와야 이제 본전을 한다고요. 지금 뭐 하는 게 뭐 하나, 뭐 마흔 다섯. 뭐 이렇게 되니까 정확하게 이제 수치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아마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을까. 네. 추가적으로 예. 오영훈 도정뿐만 아니고 오영훈 지사뿐만 아니고 와이프 되시는 여사님께서도 큰 거 하나 했더라고요. 뭐 적은 금액이지만 이게 가능하나 할 정도로 뭐 KBS 단독 보도에서 나왔지만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그게 작은 건데 우리가 뭐 영 대표님도 아시지만 오영훈 도정이 들어서 그런 구설은 상당히 많았거든요.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제 여기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제주도에서 난다긴다는 사모님들은 그 공방을 한 번은 다 갔다 오셨을 거고 공방 갔을 때 도자기 하나씩 다들 때가는 못 들고 오고 하나씩 들고 오셨을 거고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구설은 많았는데 이번에 아마 얘기된 거는 공기관에서 이걸 했다는 선물로 구입을 했다는 얘기니까 했다는 얘기니까 농협뿐만 아니라 아마 신고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많지 않을까. 수면 아래 더 많이 일단 이번이 아마 빙산의 일가 미루어 짐작하고요. 이번 아마 경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제일 정가에서는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은 고만이 앉아서 네. 떨어지는 떡을 먹을 수 있을 경우는 무슨 말이냐 그 말하니까 아마 이재명과 이낙연의 그 치열한 경쟁이 아마 이번 경선에 그렇죠. 터질 것이다. 근데 이낙연 이재명 경선 과정에서 이제 대장동 문제가 터졌듯이 이거 이제 우리가 뭐 이걸 유튜브에서 다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거가 3자 구도로 가느냐 양자 구도로 가느냐 예를 들어서 오영훈 도정을 컷오프 시켜가지고 선거를 출발 못하게 해서 무소속이라도 못 가게 막아버리면 저는 오영훈 도정이 갈 수 있는 길은 무소속밖에 없다고 봐요. 근데 무소속까지 막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 그냥 스펄입니다. 이거는 무소속으로 가버리면 국민의힘에 유리하다. 어쨌든 제도에서 당적으로는 비등비등한 게 5.5 이내에 있으니까 민주당 도지사가 되려면 오영훈 지사를 무소속 출마를 막아야 한다. 나오면 표가 분산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서 그런데 오영훈 지사를 막는 뭔가 충분한 법적인 뭐 어떤 그런 게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오영훈 지사가 경선만 하게 되면 지금 여러 가지 송재호, 위성곤, 문대인 후보들에 비해서 3년 동안 지역구에 약간 조직을 다져놨기 때문에 다른 그 세 분보다는 조직력은 좀 탄탄하다고 봐요. 조직은 아마 뭐 일명 이게 비유가 많을지 모르지만 썩어도 준치라고 조직력은 탄탄하고 조직력은 아마 지금도 여전히 강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페널티를 받는다. 뭐 광역단체장 5명 중에 한 명 페널티를 받는다는데 페널티를 받는다 해도 오영훈 지사 입장에서는 무소속으로 나오면은 무소속으로 나오는 것보다 경선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제가 남의당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지금 현재 제주 정가에서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쏠려 있어서 저도 솔직히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근데 저는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치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 정치의 금도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한 30년째 한 이 정치판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보지만 금도라는 게 살짝 넘는 게 아니라 대놓고 이제 뭐 넘어도 크게 무슨 도덕적 비난이나 이런 걸 안 받는 시대가 돼서 이런 부분은 솔직히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는 정치도 낭만이 있고 사람들을 위하는 정치인데 그래서 정치라는 게 사람들을 위한다는 의미에서 정치를 하는데 저 사람을 꼭 밟아야 내가 설 수 있다는 이 지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